예, 집중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5월 다음 주면 5월 장세도 펼쳐지고 공매도도 재개되는데 시장 어떻게 방향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특별히 이분 모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신중호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시장이 사실은 강한 장세죠. 요즘 보면 예, 뭐 삼성전자 같은 대표주가 쉬는데 그 아래에서 위치한 중소형주가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질적으로 활발한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5월부터는 어떤 장세가 또 이어지게 될까?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뭐 거의 제 대답을 다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시장 자체가 이제 인덱스가 어떻게 보면 또 뭐 사상 최고치를 종가 기준으로 지난주에도 한번 갔었고 그래서 다시 뭐 사상 최고치에 향한 내지는 또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들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실적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는 좀 주가가 실적을 선반영해 온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선상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은 올해 들어서 1월 11일인가요? 그때 우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이익이랑 뭐 밸류에이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재미있는 게 이익은 그때보다 20%나 상향이 조정됐어요. 코스피의 어떤 12개월 포워드 EPS 기준이긴 한데요. 20%나 상향 조정되는데 코스피 지수는 1% 내외로 오르고 말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PER이라고 하는 밸류에이션이 내려왔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익이 잘 나오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좀 횡보 장세를 보이냐라는 거는 좀 선반영했다. 1분기까지의 실적은 좀 선반영했다라는 기대감이 좀 사라지는 구간이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덱스는 좀 소위 말해서 좀 답답한 구간이라도 그에 반해서 그 시장 자체는 어닝이 올라오고 경기가 개선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싼 종목이나 싼 기업들로의 매기가 확산되는 구간이고 이게 저는 5월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까지는 종목의 활발한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보셨습니다.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반영했다, 미리 당겨서 반영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실적 좋은 거 발표해놓고 떨어지고 지금 이런 장세가 연출되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점을 놓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눈에 띄는 건 경제 지표 가운데 수출 데이터. 것 같은데요.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5월 1일에 발표됩니다. 5월 1일에 발표되니까 우리나라는 좀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이제 뭐랄까요 확인을 할 수 있는데 4월 20일까지 나와 있었던 관세청 기준의 데이터로만 보더라도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고 지금 컨센서스로는 지금 4월의 수출 데이터가 전년 대비 그로스는 한 16.5% 정도 늘어나는 거요? 네, 늘어나는 걸로 보고 있는데 3월에 15% 대비해서도 그 모멘텀에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자체에 어떻게 보면 상승 탄력을 더 부과시키는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재밌는 거 뭐냐면 아까도 이제 PER이라는 얘기를 드렸지만 수출 증가율만큼 그동안에는 한국의 코스피가 전년 대비 증가했었는데 작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수출 증가율이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먼저 달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4월에만 전년 대비로 보면 6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 상승 이상의 모멘텀을 제기하기보다는 올라온 거에 대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이게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5, 6월이 넘어야 그때도 수출 모멘텀이 살아있다면 시장이 다시 상승으로의 추세의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 좋아질 건데 좋아질 지표가 나타날 텐데 이제 4월 데이터는 이미 시장에 당겨서 반영시켰고 그 이후의 방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더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정 가운데서는 FOMC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의 평가가 어떨까요? 지금 뭐 계속적으로 연준 특히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전망에 기초해서 테이퍼링이나 긴축의 시그널을 전혀 주진 않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연준의 소위 말하는 긴축의 시그널을 잡아당기기에는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ECB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어쩌면 템포를 연준이 만약 긴축으로 나서더라도 자기들은 아직 경제 지표가 활발하게 올라서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테이퍼링을 좀 제어하고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는 FOMC의 결과도 사실 non 이벤트, 즉 그냥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4월 FOMC 이후에 바로 나오는 지표들이 있을 거예요. 5월 초에는 고용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고용 데이터 보시면은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수당이라고 하는 주간 단위로의 실업 지표가 나오는데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5월에 고용 지표가 나온다 그러면 한 50에서 100만 사이를 찍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11월이나 12월이면 작년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고용을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시장 내에서는 야, 이 정도면은 6월에 있을 FOMC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시그널 내지는 약간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자체적인 어떤 논쟁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번 주에 FOMC는 큰 이벤트는 아니지만 이 이후에 나오는 데이터가 의존적이고 데이터 넣은 거 보겠다는 코멘트 때문에 다음 주부터 나오는 경제 지표에 좀 더 시장은 노이즈나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또 테이퍼링 이슈 자극할 수 있고 이렇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테이퍼링이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이제 유동성 돈 푸는 거, 수도꼭지 조금씩 잠그는 거, 그렇죠. 그리고 테이퍼링 네. 완전히 끝나면 다 잠그고 금리 인상해서 돈 이제 빨아들이는 거, 그렇죠. 이 단계인데 네. 이게 뭐 하루 이틀에 걸쳐서 하는 건 아니고 몇 굉장히 년에 걸쳐서 하잖아요. 맞습니다. 신호를 미리 줄 텐데 시장은 워낙 이제 돈 풀던 거 줄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 신호만 줘도 한 번씩 흔들리긴 해요. 근데 흔들리고 과거에 보면 짧게 흔들렸다가 다시 신고가 가고 그러긴 했는데. 네, 워낙 테이퍼링이란 자체는 좋게 생각하면 경기가 개선됐고 어느 정도 정상화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유동성에 취해 있었던 어떤 자산들이나 아니면 취약했었던 국가들이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지머니의 어떤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머징에서의 자금 유출이 되는 국가들이 나오고 기업들 딴에서는 이제 다소 이제 자본 비용을 버티지 못하고 실적이 개선되지 않은 기업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인덱스 특히 이제 괜찮은 퀄러티 국가들이나 퀄러티 기업들은 계속 우상향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서의 변동성 때문에 시장 자체적으로는 뭔가 큰 변동성이 있는 것처럼 느끼지 테이퍼링 자체로 지나고 놓고 보면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우상향을 보였던 그런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예, 이제 취약 국가가 좀 그쵸. 싫어할 만한 이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 이제 국내에서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계시는 게 삼성전자. 반도체주 전체로 보면요, 사실 뭐 장비주나 소부장 쪽은 정말 강한데 네. 대장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가고 네, 있거든요. 네, 네. 반도체주 섹터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뭐 저는 이제 전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탑다운 어프로치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출 증가율이나 밸류에이션 즉 EPS가 올라오는 거를 좀 선반영한 거에 대한 또 대표 주자가 반도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예. 어떤 측면이냐면 뭐 일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포워드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의 어떤 어닝의 이익에 기반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의 PER을 보면 아니면 PBR이 더 정확할 수도 있겠는데 PBR이 거의 2배 가까이 갔다가 최근은 1.9배 정도까지 내려온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나라들의 반도체나 IT 기업 대비해서는 저평가인 건 맞지만 삼성전자의 고유의 ROE와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의 그 레인지 범위를 본다면 2배까지 갔었던 경우는 2006년이 거의 아주 먼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굉장히 좀 최고치 상단에 찍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ROE가 20%가 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3% 내외이기 때문에 ROE 수준에 대비해서 PBR이 과도하게 비싼 거 아니냐라는 논쟁이 계속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1분기 10조 나왔고 어쩌면 2분기도 10조 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주가가 계속적으로 옆으로 가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EPS가 올라오는 거를 이미 주가는 선반영했다라는 그런 기정사실화 때문에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로 보면은 사실 3분기까지 계속 내려가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3분기까지 내려가는 거에 대한 어떤 우려가 아직은 잠재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2분기 실적까지 확인하고 그래도 내년에는 지금보다 기저효과가 사라지더라도 계속 지속 가능한 뭐 10조 이상의 이익이 찍힌다 그러면 그때는 리밸류에이션이 되면서 사실 삼성전자가 그때부터는 또 다시 치고 가는 장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삼성전자 매수할까요? 라고 질문 던지시는 분께는 네. 아직은 아니다. 조금 아니면 뭐 기다렸다. 이렇게 적립식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인 건 맞죠. 모아가는 네, 적립식 맞습니다. 투자는 괜찮다. 네. 기노브로 삼성전자.
이제 다음 주부터 국내 또 공매도 재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매도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투자 이게 전략까지요. 참 설왕설래가 있고 사람마다 뭐 공매도가 없었을 때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공매도가 다시 생기면 사실 또 이게 공매도라는 거는 주가의 하방에 대한 베팅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방 베팅이 있다면은 주가가 조금 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데이터가 우리가 이제 공매도 금지 기간이라는 게 우리 가까운 사례가 2009년과 2011년 그 유럽 재정위기 때 두 번이 있기 때문에 뭐 참고할 수 있는 구간도 또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를 보면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은 뭐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1.7%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크지는 않지만 오르진 못했었던 거의 경험 때문에 공매도가 재개되면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좀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3개월이 지났을 때 보면은 그때가 매수 구간이었다라는 그런 경험치도 있기 때문에 그 경험치가 또 이번에도 다시 재현된다라는 얘기도 못 들을 뿐더러 경험치에 기반하더라도 주가가 빠지면 사는 구간이었다라는 측면에서 또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공매도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시장에서 내지는 자정작용이라고 본다면 과도하게 비싸진 종목이나 기업 같은 업종 같은 경우에 좀 밸류에이션이 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공매도를 소위 말해서 칠 수 없는 기업 같은 경우 너무 싸니까요.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수급이 그쪽으로 가면서 주가는 더 탄력 있게 갈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해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단순히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내지는 대형주가 안 좋다 이런 얘기로 몰아가기보다는 철저히 이것 때문이라도 실적 시즌을 통해서 그러니까 좀 좋은 기업들, 좋은 주식들은 이제 살만한 구간을 제공해주지 않겠냐 이런 얘기는 좀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좋은 기업들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실적 구간에서 가장 좀 소위 말해서 잘 먹혀 들어가는 전략들이 있거든요. 그런 전략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특히나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올라간 상태에서 뭔가 기댈 만한 것들을 보니까 최근 2개 분기 동안 확정 실적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앞으로의 기대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싼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뭐 이를테면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대형주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고요. 아니면 시총 대비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높아서 어떻게 되든 시장에 빠져도 이제는 뭐 시총만큼 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아니면 경기가 개선되면은 당연히 영업 레버리지가 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중소형주에도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더 많은데 이를테면 삼성전자라든지 뭐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저희 하우스에서는 소위 말해서 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물론 이 시장에 대한 전망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신중호 팀장과 함께했고요.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